안녕하세요. 오늘은 DPLYR 패키지의 조인 함수와 바인드 로우즈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조인 함수는 데이터의 열을 합칠 때 사용하는 함수, 바인드 로우즈 함수는 데이터의 행을 합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열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건 조인 함수, 이렇게 행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건 바인드 로우즈 함수입니다. 자, 조인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너 조인, 풀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4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너 조인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는 중간고사 시험 데이터, B는 기말고사 시험 데이터라고 했을 때 A 데이터와 B 데이터를 이너 조인하게 되면 A, B,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본 학생의 데이터만 결과로 남게 되는 것이고, 풀 조인은 중간고사 데이터, 기말고사 데이터를 가지고 조인을 했을 때 모든 데이터가 다 하나로 합쳐지기는 하나 보시는 것처럼 NA, 결측치 값이 존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너 조인과 풀 조인 2개 이해되셨나요? 레프트 조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레프트 조인 그림을 보시면 기말고사, 그러니까 A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합쳐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기말고사 데이터에서 중간고사 데이터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전부 잘리게 됩니다. 반대로 중간고사는 봤으나 기말고사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전부 NA, 결측치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라이트 조인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프트 조인은 중간고사 기준이었다면 라이트 조인은 기말고사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는 조인 방법입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먼저 라이브러리 로딩을 해주셔야겠죠. DPLYR 패키지를 로딩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전 데이터와는 다른 데이터를 한번 써볼게요. 중간고사 데이터 미드이그잼이라는 이름으로 read.csv test1.csv 파일이 있습니다. 미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1번부터 5번 학생의 중간고사 점수가 들어있는 데이터, 기말고사 데이터는 파이널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오겠습니다. 파이널 데이터에는 보시면 3번부터 7번 학생까지의 기말고사 점수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2개의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너 조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너 조인 함수를 작성을 해주시고 미드 데이터와 파이널 데이터를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그런데 조인을 하실 때는 기준이 되는 열 이름을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드 데이터와 파이널 데이터의 속성 중에서 겹치는 속성명이 뭐였죠? ID 속성이죠. 그래서 by id를 기준으로 하나로 합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 4, 5번 학생들만 조인의 결과로 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치룬 학생들이죠. 이게 첫 번째 이너 조인이었고요. 두 번째 풀 조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풀 조인은 2개의 데이터를 전부 합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값에 대해서는 결측치 NA 처리가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한번 해볼게요. 토탈이라는 이름으로 또 저장을 할 건데 풀 조인을 이번에는 실행을 하겠습니다. 미드와 파이널 기준은 id를 기준으로 합쳐주고 토탈 데이터를 보시면 아까랑 조금 다르죠. 1번부터 7번까지 학생이 모두 살아남았으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은 학생들은 측정된 데이터가 없으니 결측치 NA 처리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풀 조인이었고요. 다음은 레프트 조인. 레프트 조인은 왼쪽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아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값에 대해서는 결측치 처리가 되겠죠. 레프트 조인, 미드와 파이널을 id를 기준으로 합쳐서 확인을 해보면 중간고사를 치룬 학생 기준으로 데이터가 살아남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안 봤다면 측정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결측치 처리가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조인은 레프트 조인이랑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아남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토탈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기말고사를 치룬 3번부터 7번 학생들의 데이터만 남아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방금 했던 실습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인의 활용 방법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활용했었던 이그잼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게요. 1반부터 5반까지 시험 성적이 기록된 데이터였어요. 이 데이터에 속성을 하나 추가시키고 싶은데 이 학생의 선생님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반은 은비쌤, 2반은 현석쌤, 3반은 다른 해도쌤, 이런 식으로 각 반별 선생님 이름이 다르다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우리 변수 추가하는 함수 뭐였죠? 뮤테이트 함수였죠. 뮤테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티처라는 속성을 새로 추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반이 5개이기 때문에 if else문도 5개 적어줘야겠죠. 굉장히 문장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반이 5개라 참 다행인데 9반까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명령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join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중에서 티처 데이터를 보시면 각 반별로 선생님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1반일 경우엔 해도쌤, 2반일 경우엔 현석쌤, 3반일 경우엔 미희쌤, 이렇게 if else문을 활용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join을 활용해서 훨씬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그잼 데이터를 바꿀 건데 이런 경우에는 left join을 많이 사용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그잼 데이터와 티처 데이터를 합칠 건데 기준이 되는 열 이름이 뭘까요? 클래스겠죠? 클래스를 기준으로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 각 반별로 선생님 이름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렇게 join을 활용하시면 if else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손쉽게 파생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적절히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행을 합치는 bind rows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토탈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3, 4, 5, 6, 7, 3번부터 7번까지 학생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테스트 3번 데이터를 불러와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테스트 3번 데이터에는 8번부터 12번까지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방금 우리가 만든 토탈 데이터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합쳐주도록 할게요. 행을 기준으로 합치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토탈을 새롭게 정의할 건데 bind rows 토탈 데이터와 방금 불러왔던 테스트 데이터 두 개를 하나로 합쳐주겠다라고 bind rows 함수에 넣어주시면 3번부터 12번까지의 학생이 전부 합쳐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bind rows 함수는 단순히 행을 합치는 함수이기 때문에 훨씬 쉬우실 거예요. bind rows 함수는 행을 합쳐서 데이터의 개수를 늘려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join 함수보다는 훨씬 간결하고 사용법이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R 언어의 dplyr 패키지를 활용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강의였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전처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